안녕하세요. 민식의 마인드하우스입니다. 우리 모두가 열심히 사는데도 인생이 안 바뀌는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사는데도 인생이 쉽게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게으르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도 아닙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일하고 해야 할 일도 하고 버텨야 할 것도 버팁니다. 주변에서 보기에는 충분히 성실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몇 년이 지나도 삶의 본질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통장 잔고도 비슷하고 시간은 늘 부족하고 미래는 여전히 불안하고 마음은 자주 무겁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 하나? 의지가 약한 건가? 운이 없는 건가? 아직 때가 아닌 건가? 하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은 다른 데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문제는 노력이 부족한 것일까요? 오늘은 왜 많은 사람들이 분명 열심히 사는데도 인생이 쉽게 바뀌지 않는지 그 진짜 이유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을 움직이는 구조와 방향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이 지금까지 바꾸지 못했던 이유도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곳에 계속 에너지를 쓰고 있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첫 번째입니다. 열심히 산다는 것과 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은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열심히 사는 것과 제대로 가는 것은 반드시 같은 뜻이 아닙니다. 방향이 틀린 상태에서 속도만 높이면 원하는 곳에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곳에 더 빨리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바쁩니다. 할 일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고 정신없이 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 바쁨이 인생을 앞으로 밀고 있는 바쁨인지 아니면 오늘을 버티게만 만드는 바쁨인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 후에도 피곤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미래를 바꾸는 실력이나 자산으로 쌓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 삶을 바꾸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누군가는 겉으로 보기엔 덜 바빠 보이지만 자신의 시간을 실력과 구조와 기회, 자산으로 연결되는 곳에 사용합니다. 이 차이는 처음엔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격차를 만듭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이 안 바뀌는 이유는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바빠서 자기 삶의 방향을 점검할 틈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노력의 양이 아니라 노력의 방향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내 삶을 확장시키는가? 아니면 그냥 오늘을 버티게만 하는가? 이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열심히 살면서도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많은 사람은 버티는 삶을 성장하는 삶으로 착각합니다. 버티는 힘은 중요합니다. 삶에는 분명 견뎌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버티는 시간이 너무 길어질 때입니다. 계속 버티기만 하면 사람은 점점 바뀌기보다 익숙해집니다. 처음에는 지금은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는 원래 인생은 이런 거지로 변합니다. 그러면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버티는 삶은 현재를 유지하는 힘은 있어도 미래를 바꾸는 힘은 약하기 때문입니다. 성장은 단순히 버티는 것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성장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이전과 다른 선택을 하고 낯선 불편함을 통과할 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성장을 위한 불편함까지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오늘도 버티고 내일도 버티고 이번 달도 버티고 올해도 버팁니다. 그런데 몇 년 뒤 돌아보면 나는 여전히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돈 문제도 비슷하고 시간 문제도 비슷하고 불안도 비슷합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구조입니다. 사람은 움직이고 있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제자리에서 버티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자기에게 솔직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 그냥 버티고만 있는가? 세 번째입니다. 목표는 있지만 시스템이 없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사람들은 목표를 세웁니다. 돈을 모아야지, 책을 읽어야지, 운동을 해야지, 공부를 해야지, 부업을 해야지, 유튜브를 시작해야지. 하지만 문제는 그 목표가 삶 속의 구조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있는데 일상에는 없습니다. 생각으로는 원하는데 시간표에는 없습니다. 말로는 중요하다고 하는데 실제 행동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안 바뀝니다. 목표는 방향을 줍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결과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돈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합시다. 그러면 많은 사람은 이제 돈 공부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언제 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하루에 몇 분 할 것인가?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언제 점검할 것인가? 이런 시스템이 없으면 결국 돈 공부는 중요하지만 늘 뒤로 밀리는 일이 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콘텐츠 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얻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원하는 것을 계속 가능한 구조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생은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보다 좋은 시스템을 가진 사람 쪽으로 움직입니다. 의욕은 시작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은 시스템이 만듭니다. 네 번째입니다. 문제를 느끼면서도 문제의 본질을 잘못 잡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결과만 보면서 원인을 착각합니다. 돈이 부족하면 돈만 더 벌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면 조금 덜 바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욕이 없으면 자극을 받으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문제는 더 깊은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이 부족한 이유가 수입 부족일 수도 있지만 소비 구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이유가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집중력이 계속 새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의욕이 없는 이유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분명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표면만 고치려 합니다. 이건 마치 물이 새는 집에서 바닥만 계속 닦는 것과 비슷합니다. 진짜 바꿔야 할 것은 새는 지점인데 사람은 보이는 문제만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은 안 바뀝니다. 문제를 잘못 잡으면 해결도 계속 빗나갑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원하지만 결과를 만드는 반복은 싫어합니다. 이건 아주 인간적인 문제입니다. 누구나 좋은 결과를 원합니다. 돈이 많아지고 싶고 여유가 생기고 싶고 삶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결과가 되게 지루한 반복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돈이 모이는 것도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반복되는 관리에서 나옵니다. 실력이 느는 것도 한 번의 자극이 아니라 반복되는 학습에서 나옵니다. 채널이 커지는 것도 한 번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반복되는 업로드와 개선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결과는 사랑하면서 반복은 지루해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조금 하다가 그만둡니다. 눈에 띄는 변화가 빨리 안 나오면 이게 맞나 싶어집니다. 내가 재능이 없나 싶어집니다. 다른 걸 해야 하나 싶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변화는 생각보다 늦게 보입니다. 처음에는 티가 안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그러나 앞서가는 사람은 그 티 안 나는 시간을 버팁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건 강한 한 번이 아니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이라는 것을. 여섯 번째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선택은 되게 불편한 쪽에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본능적으로 편한 쪽을 고릅니다. 당장 쉴 수 있는 쪽,
당장 기분이 나아지는 쪽, 당장 부담이 적은 쪽. 문제는 인생을 바꾸는 선택은 대개 그런 쪽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책을 읽는 건 불편합니다. 운동하는 건 불편합니다. 돈을 기록하는 것도 불편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불편합니다. 콘텐츠를 처음 만드는 것도 불편합니다. 내 문제를 정면으로 보는 것도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한 선택들이 나중에는 삶의 자유를 만듭니다. 반대로 지금의 편안함은 당장은 좋지만 나중에 더 큰 불안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결국 삶을 바꾸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불편함을 통과하는 사람입니다. 7번째입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자주 현재 상태로만 판단합니다. 조금 해보다가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결론 냅니다. 조금 실패하면 역시 나는 이런 거랑 안 맞아라고 해석합니다. 조금 늦으면 나는 이미 늦었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사고방식입니다. 사람은 원래 처음엔 잘 못합니다. 처음엔 서툽니다. 처음엔 느립니다. 처음엔 결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그 초기 상태를 가지고 자기 전체를 평가해버립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늦었어. 나는 재능이 없어. 나는 원래 꾸준하지 못해. 이런 생각은 삶을 바꾸기 전에 스스로 판을 접게 만듭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가가 아니라 지금의 내가 어떤 방향으로 반복하고 있는가입니다. 현재의 부족함은 미래의 결론이 아닙니다. 8번째입니다. 사람들은 큰 변화를 기다리지만 삶은 작은 전환으로 바뀝니다. 많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기회 하나 오면 달라질 거야. 돈을 좀 많이 벌게 되면 달라질 거야. 이직만 하면 달라질 거야. 상황만 바뀌면 나도 달라질 거야. 하지만 대부분의 삶은 그렇게 극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삶은 작은 전환들이 쌓여서 바뀝니다. 하루 30분의 공부, 하루 1시간의 기록, 지출 방식의 변화, 수면 습관의 변화, 미루는 습관의 수정, 자극 소비를 줄이는 선택. 이런 것들이 처음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몇 달, 몇 년 뒤 전혀 다른 삶을 만듭니다. 큰 변화는 작은 전환이 충분히 쌓인 뒤에야 보입니다. 9번째입니다. 돈, 시간, 관계, 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따로따로 해결하려 합니다. 실제 인생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면이 무너지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면 생산성이 낮아지고, 생산성이 낮아지면 시간이 부족해지고, 시간이 부족해지면 자기계발이 밀리고, 자기계발이 밀리면 미래가 불안해지고, 불안해지면 감정 소비가 늘고, 감정 소비가 늘면 돈이 새고, 돈이 새면 다시 더 불안해집니다. 즉 문제는 하나가 아니라 연결된 구조일 수 있습니다. 삶이 안 바뀌는 사람은 문제를 하나씩 고치기보다 삶의 구조 전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번째입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 삶을 점검하지 않습니다. 점검하지 않는 삶은 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얼마를 버는지는 압니다. 그런데 얼마가 새는지는 모릅니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어디에 시간을 쓰는지는 모릅니다. 열심히 산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이 상태에서는 계속 감으로만 삽니다. 반면 삶이 달라지는 사람은 자기 삶을 봅니다. 기록합니다. 정리합니다. 반복을 확인합니다. 문제를 언어화합니다. 수정합니다. 돈도 기록하고, 시간도 기록하고, 감정도 기록하고, 반복되는 행동도 봅니다. 삶이 안 바뀌는 사람은 대개 자기 삶을 막연하게 느끼고, 삶이 바뀌는 사람은 자기 삶을 구체적으로 이해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나는 열심히 살았지만 제대로 살지는 못했던 걸까? 그렇게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정확히 보는 것입니다. 필요한 건 죄책감이 아니라 업데이트입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원하는 삶에 갈 수 없다면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더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사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본다는 건 내 삶에서 무엇이 정말 문제인지 보는 것입니다. 돈 문제인지, 시간 문제인지, 집중 문제인지, 환경 문제인지, 감정 문제인지, 방향 문제인지, 그리고 그 다음은 작게라도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30분 같은 시간에 공부하기, 지출을 기록하기, 휴대폰 없는 시간을 만들기, 주간 점검 시간을 정하기, 해야 할 일을 눈에 보이게 두기, 감정 소비를 일으키는 패턴을 기록하기.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결국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인생은 거대한 결심보다 작고 정확한 구조에서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삶의 분위기를 바꾸려 합니다. 좋은 영상 보고, 좋은 글 보고, 자극받고 결심합니다. 이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삶의 구조입니다.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분위기는 금방 사라집니다. 돈을 모으고 싶다면 기분이 아니라 자동이체 구조가 필요합니다. 공부를 하고 싶다면 의욕이 아니라 고정된 시간이 필요합니다. 덜 흔들리고 싶다면 마음가짐보다 환경 정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속 미루지 않으려면 결심보다 시작 장벽을 낮추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결국 인생은 분위기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구조로 바뀝니다. 열심히 사는데도 인생이 안 바뀌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노력 부족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방향이 틀렸을 수 있습니다. 버티기만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목표는 있지만 시스템이 없을 수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잘못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는 원하지만 반복을 견디지 못할 수 있습니다. 편안함을 너무 자주 선택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빨리 포기했을 수 있습니다. 큰 변화만 기다리고 작은 전환을 무시했을 수 있습니다. 삶의 연결 구조를 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삶을 점검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즉 인생이 안 바뀌는 이유는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방식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건 절망적인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적인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꿔야 할 것도 조금 더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더 세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살아야 합니다. 더 많이 결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작게 반복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열심히만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버티고 있는가? 아니면 쌓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목표만 갖고 있는가? 아니면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가? 나는 지금 큰 변화를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작은 전환을 만들고 있는가? 그리고 어쩌면 당신의 인생이 바뀌는 시작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 하나의 구조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는 나는 열심히 살고 있었는가 아니면 제대로 가고 있었는가에 대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또는 지금 내 삶에서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구조 한 가지를 적어보셔도 좋습니다. 생각을 언어로 꺼내는 순간 변화는 더 선명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